네, 11월 26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할 시장이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장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은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또 유튜브 종목 상담이 있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 마지막 순서에 우리 이정복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이나 투자 의견 혹은 종목 명과 매수가 등 채팅 남겨주시면 마지막 순서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공략주 리뷰부터 하고 갈게요. 먼저 삼성전자를 한번 리뷰해 볼 텐데요. 네. 최근 삼성전자가 급등했다가 네. 다시 수급이 이제 중소형주로 몰리면서 조금 떨어졌거든요. 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기회죠. 오, 매수 저는 기회인가요? 매우 큰 기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원래 전략을 두 가지로 짰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번에 상승을 한번 하고 다시 내려올 경우에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또 한 번 올랐다 떨어지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고,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이미 2,900선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금 보유하고 주식 팔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화랑장일 때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죠. 이번에 이제 텍사스주의 테일럿이 낙점을 했죠. 신규 파우너리 네. 공장 설립을 하는데 이제 TSMC 애리조나주에 설립을 하는데 격차를 앞으로 줄여갈 거예요. 이재용 회장님도 부회장님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그랬거든요.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2등이 1등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갖고 흔들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섭거든요. 예전에 여기 한번 깨고 나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무서운 건데 이 라인은 저는 저점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삼성전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굉장히 힘차게 올라서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네. 쭉쭉 올라서 끝났으면 맞아요. 좋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다시 삼성전자를 지금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실망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삼성전자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종목도 리뷰 도와주실게요. LVMC 홀딩스 지난주에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동차 관련주죠. 동남아 셧다운 해제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코로나19 재확산이 또 이런 네.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 회사 측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 네.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리오프닝이 되는 과정에서 뭐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또 우리가 공장이 멈추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나라가 인도도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한 결과 공장은 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LVMC는 현대차하고 기아를 독점적으로 두 나라에서 판매하죠. 라오스하고 미얀마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라오스는 40%가 넘어갑니다. 미얀마도 12%가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공장이 풀가동이 된다면 부채 비율이 매우 낮고 대주 지분율이 높거든요. 네. 아쉬운 것은 또 잘 달리고 있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눌림목이라 보시면 되고 저는 이번에 이제 한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자리 잡으면서 제가 목표로 했던 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VMC 홀딩스는 목표가 4,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5,000원까지 보유해 보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공략주 리뷰 두 가지 다 들어봤고요. 네. 이제 오늘 또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다음 주장에 우리가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오, 배당주의 네. 주목이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증권주입니다. 아, 역시 네. 배당주 네. 하면 증권주죠. 네. 오늘 종목은 이제 배당에 좀 집중을 해보고 주가가 좀 빠져있는 종목 네, 유진투자증권을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오, 그리고 그래요? 심지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네. 지금 뭐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제 방송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비대면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다음 주에는 또 비대면 관련주도 이런 쪽을 많이 공략을 하시는데 반대로 이번에 많이 빠져 있고 연말 배당 기대감이 있는 낙폭과대 증권주인 유진투자증권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증권주 하면 실적이에요. 네. 실적이고 그다음에 자산 관리나 투자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가 또 유진투자증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연말로 갈수록 배당인데 삼성증권 배당 한 7, 8%, 유진투자 한 3% 정도 주거든요. 근데 우리 증권주 정말 신기한 게 요번에 철강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증권주는 어떤 종목은 조금 올라 있고 어떤 종목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증권사가 키움증권인데 올해 내내 연초에만 좋았고 좀 좋지 않았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년에 많이 올랐던 증권주가 조금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터지면서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배당 기대감도 있고 우리 내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 수익도 좀 누리면서 배당도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IPO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굉장히 많고 그럼 증권사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돈을 버는 거 대비했을 때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코인 쪽으로 간다든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미국 주식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미국 주식 가는 것도 증권사하고 연동이 되는데 이 중소형 증권사는 또 우리가 브로커리지 수익보다는 뭐 자산 관리나 이런 투자 연말로 갈수록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신탁업에 뛰어들고 있는 게 또 유진투자증권인데 사실 소유권을 우리가 신탁사로 이전해서 토지를 개발해서 이익을 되돌려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유진투자증권이고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정말 싸고 좀 오를 수 있는 폭이 많은 종목으로 유진투자증권을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에서 배당이라도 챙기자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공략주로 유진투자증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제시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월 차트 먼저 볼게요. 월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라인에서 주가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 노란색 선 확대를 해보시면 이 노란색 선에 있어요. 근데 이 노란색 선이 20월선인데 우리가 안 되는 종목의 특징이 쭉 작년에 좋았죠. 추세가 좋다가 네. 거래량이 없이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통 이탈을 시킬 때 대량 거래로 이탈되면 일단은 그 종목을 버리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기는 실적도 좋고 조금씩 수급도 있으면서 요 라인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하이닉스를 요 자리에서 딱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실적이 나오는 경우는 이 자리에서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빠지는 건 뭐냐면 이번 주에도 흐름 괜찮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 우리가 기회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가를 되돌리면서 내년에 증시가 좋을 것으로 보는 저는 5,000원 라인은 좀 빠르게 도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연 차트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큰 1년의 흐름을 봐야 돼요. 주가를 볼 때 이게 바로 작년에 유진투자증권인데 굉장히 좋았죠.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도 빠진 폭이 거래량 없이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예전에 이 25,000원일 때 35,000원 때 실적보다 훨씬 좋게 나오거든요. 유진투자증권 저평가다. 네. 근데 왜 여기를 소개시켜 드리냐 하면 또 우리가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인 수급에 의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오를 때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일단 이 유진투자증권을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 3,715원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은 주가가 지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공략해보기 좋은 위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시죠. 사실 여기 5,000원? 이제 목표가가 4,200원 정도로 나갔는데 일단 네.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진투자증권은 거래량이 지금 많이 터지면서 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는 4,200원, 이 선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5,000원 이상을 보고 쭉 투자의 관점으로 봐도 된다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사실은 3,550원 정말 저는 손절을 원래 좀 짧게 제시해 드리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시장이 폭락이 올 거를 만약에 온다면은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손절가를 그때는 한 3,300원 정도로 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폭락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 라인에서 모아가기에 충분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목표가 4,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3,550원인 것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유진투자증권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도 한번 알아볼게요.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5G 수요 증가입니다. 5G가 그동안 소외됐다가 이번 주부터 다시 조금 네.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5G 관련주 또 수요가 증가된다면 정말 많잖아요. 시장에. 네, 너무 그러니까요. 많은데
대형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삼성전기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네, 삼성전기를 가지고 네. 오셨네요. 왜요? 왜?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네.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5G에 대한 이런 수요, 네. 쓰임새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이 삼성전기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는 것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일방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또 5G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기지국에 대한 장비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우리가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어요. 내년에도 MLCC에 대한 기판 공급에 대한 상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5G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미 단가도 한 20%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익성은 또 개선이 될 수가 있고 이 MLCC라는 게 사실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요만큼 와인 한 잔에 요만큼 되는 양이 1억이 넘어가는 그 정도로 이 기판 관련주 최근에 코리아 서킷도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삼성전기가 사실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하이닉스도 좋게 보는데 삼성전기는 설비가 이미 내재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산 능력이 이제 강화가 되면 앞으로 부품 공급 이슈라든지 수요 불확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고 올해 1년 동안 쉬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폭락을 하지 않아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이제 PC라든지 TV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함께 수급이 개선되고 패키지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정말 빛나는 대형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대형주를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또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목표가 네. 어느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좋게 본 가격이 이 가격권이었거든요. 네. 실적이 좋게 나왔었어요. 너무 좋게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근데 이 종목을 넓게 보면 이 종목은 일방적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종목, 나쁜 종목 구분할 때 떨어지고 오르고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횡보하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올려주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이 구간은 누가 보더라도 눌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번 주 내내 좋다가 오늘은 사실 기관들의 매도. 그러니까 저는 기관들은 원래 오를 때 따라서 떨어질 때 같이 매도하는 특징이 있는 게 또 기관의 매매에 대한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마침 조정을 예쁘게 받았기 때문에 원래 이 가격까지 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가격은 시장에 엄청난 폭락이 있어야 운 좋으면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가격권 언저리라면 충분히 좀 공략을 가능해 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도 우리가 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 차트도 중요하거든요. 주식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 한번 막혔어요. 요 구간에서 막혔는데 요 구간에서 우리가 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여기 라인은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이번에 저점 라인에서는 자리 잡으면서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가격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삼성전기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로는 19만 5천 원 정도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데 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막 들고 갈 종목 없나 대형주 그러면 네. 이제 많은 분들 철강주 뭐 엄청 많잖아요. 네네. 조선주, 건설주도 많은데 건설 섹터 내년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섹터인데 이 IT 섹터 안에서 삼성전기가 실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쭉 들고 가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19만 5천 원을 1차적인 목표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가 가다가 이렇게 확 떨어지면 이제 무섭거든요. 기업에 대한 이제 확신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공부가 돼 있다면 삼성전기를 우리가 오를 때 사서 수익을 좀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17만 원 아래권에선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위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시장이 너무나 크게 흔들려서 내려가면 이 가격을 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 가격부터 공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는 19만 원 선 정도로 보면 괜찮을까요? 19만 5천 원이고요. 네. 손절가는 사실 16만 5천 원으로 그러니까 보내드렸는데 네. 우리가 왜냐하면 방송이니까 일단 손절가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좀 더 좀 천천히 보실 분들은 사실 이 전저점 라인을 보셔도 무난한 종목 아닐까. 그리고
시장이 지금 오늘 좀 조정이 많이 나왔다는 걸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로는 이렇게 삼성전기를 가지고 오셨고요. 목표가 19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 다음 네. 주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또 다음 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사실 네.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네네.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도대체 뭔가 계속 어제는 미국 시장은 열리지도 않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미국 시장에 열리지 않을 때는 선물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럼 또 매도하고. 미국은 지금 소비 시즌이에요.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으나 연말 소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뭐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자신 있었던 연초보다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쌍바닥 라인을 이렇게 지지하려고 하는 조금 뭐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불안할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폭락에 대해서 항상 외칠 때는 안 오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는 주식을 이 저가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격이다. 또 오늘 내가 딱 사고 내일부터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할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이미 예전부터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와서 우리가 무슨 현금 보유를 하겠어요. 1년 내내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또 철강주, 조선주 할 것 없이 건설주, 우리 정유주 같은 경우 실적 너무 좋게 나와요. 철강주도. 그거 하나 믿고 샀는데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다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가 이 가격에서는 분명히 또 기회라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최소한 바닥에서 털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너무 힘들었어서 다들 조금 힘이 안 난다 하시는데 다시 힘을 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장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또 다음 주 시장도 대비해 볼게요. 네, 역시나 코로나19 그리고 재택근무 말씀해주신 금융주도 있고요. 또 NFT 마지막으로는 비철 금속이 이렇게 인기 검색 키워드에 자리를 했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는 어떤 인기 검색 키워드에 좀 주목하셨나요? 그래도 1위 한번 볼까요? 반도체 대결이요? 왜요? 1위니까. 아, 1위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저희가 공략주 리뷰로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 고엔스탑도 중요하잖아요. 네. 코스피와 함께 하락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장에는 이 삼성전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삼성전자는 다음 주 월요일 고라고 말씀드리고 네. 앞으로도 계속 고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삼성전자 방금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었었고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님도 미국에 가서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과연 애플 시가총액에 이렇게 뒤처져야 되나? 정말로 형편없는 시가총액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운더리 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격차를 줄일 수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자체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내년 3월을 보자. 근데 우리가 연초에 내년을 보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내년을 보고 있어요. 지금 디램 가격 하락 많이 한 거 맞고 생각보다 이 디램 가격이 예상치 상회에서 나왔고 가격에 대한 우려감은 반영이 됐고 앞으로 파운더에 대한 투자라든지 폴더블 폰에 대한 앞으로 수요 삼성전자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가격이 바닥권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번에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이 가격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이재용 부회장님의 미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샀던 물량들을 지금 또 버리고 있는 구간이에요. 시장도 무섭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을 7만 원 아래 거는 항상 관심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버 투자라든지 기업용 PC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디램 현물 가격은 이제 반전이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
상반기 괜찮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가고 환율에 대한 효과가 실적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바닥권이니까 자신 있게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디램 가격을 말씀하셨잖아요. 4분기 삼성전자 디램 가격 주문량이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네. 삼성전자 주가에 언제쯤 반영되고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6개월 선행, 또 우리가 네. 실적에 대한 분들 6개월 선행, 우리 내년에 안 좋은 거, 우리가 연초에 리포트들 많이 봤잖아요. 네.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근데 하나 다행인 건 뭐냐면 증권사들이 리포트에서 목표치를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런 뷰들을 애널리스트들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지금도 매도 리포트 나오고 이러면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충분히 이제 이런 디램 가격 예상치 상회했던 부분들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거는 대형주, 초대형주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30%가 빠졌다는 거는 관련주는 사실 절반의 절반까지 빠진 종목들도 있을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중형주 위주로 좀 올라가거든요. 네. 대형주의 시기가 곧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긍정적인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의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2위에 위치한 랩지노믹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무려 24.6% 급등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네.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근데 제가 네. 워낙에 최근에 좀 많이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했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막 추격해서 뭐 이렇게 매수한다기보다는 한 번 더 이렇게 오를 폭자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저기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생각보다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젠, 이번 주 제가 계속 소개해드렸던 게 시젠이라든지 이런 진단키트도 소개해드렸고 이런 비대면 관련주 또 진단키트 하면 랩지노믹스가 굉장히 실적이 나오는 회사거든요. 네. 여기랑 시젠이 사실 실적은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완벽한 매도 시그널보다는 지금 주말 분위기로 봤을 때 월요일 날 조금 더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저는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는 추격 매수를 하라는 의미에서 고라기보다는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뭐 2배 이상 높은 전파력을 가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더라고요. 네, 남아공에서부터 출발해서 영국까지 퍼졌다는데 증시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쵸.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증시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쵸. 그리고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작년부터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절대 증시가 못 오를 거야 할 때부터 증시가 올랐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그러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리오프닝을 완전히 끝내고 다시 한번 다 문을 걷어 잠그고 할 정도로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별로도 그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또 백신 접종률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악영향을 주긴 주겠지만 또 그러한 부분들의 주가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은 하되 또 치료제가 개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고비이길, 정말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 위치한 알서포트를 살펴볼 텐데요. 17.38%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리두기 재시행 가능성에 이런 재택근무 관련주들 급등했잖아요. 네. 알서포트 다음 주에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더 추세상으로 간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오르게 되면 잠깐 스탑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스톱!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오늘 많이 올라서 좀 주가가 올라가지고 또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랩지노믹스 이렇게
막 추격해서 하다 보면은 네. 주가가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요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가가 여기서 절반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 R 서포트가 전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재택근무 또 예를 들어서 원격 뭐 이런 진료는 이제 아니고 이제 화상회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루션 회사인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는 이거는 완전히 우리 다시 문 닫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도. 근데 정부에서도 예전에 얘기했을 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1년 동안 준비하고 나서 다시 리오프닝을 하는 건데 과연 거기까지 갈 것인가로 봤을 때 이번 이슈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한 이 정도 오게 되면은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월요일날 떨어진다는 얘기보다는 추격 매수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차라리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서포트는 눌림목을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나 아니면 이런 코로나19 관련주를 담을 때 좀 걱정되는 게 과연 이 모멘텀 언제까지 유효할까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이거는 좀 단기 테마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코로나19 관련주들. 단기로 봐야죠. 단기로 봐야 되고 네. 항상 우리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네. 우리 백신 관련주도 좀 올라주고 네. 치료제 관련주도 종목별로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이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 기업이 정말로 실적이 정말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화상회의다. 근데 이게 화상회의라고 한다면 작년에 10배가 올랐었던 종목이 알서포트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로 이런 화상회의라든지 비대면 쪽으로 집중이 돼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과연 그 단계로 다시 갈 것인지 그렇게 되면 실적이 또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단발성인 이슈가 있을 거고 계속 가는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실적이 받쳐주고 우리 작년에 보면은 전고점까지 갔던 종목이 예전에 휴마시스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네. 정말로 약국에서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기업도 있고 같이 편승해서 가다 내려오는 종목이 있으니까 너무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우르르 가가지고 왕창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는 그날 좀 데이로 보고 또 이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또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을 고르는 그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8위 위치한 진에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49%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위드 코로나 수혜주 밀리고 있습니다. 진에어 다음 주에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뭐 지금 추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스탑 이렇게 하는 게 쉬운데 일단은 좀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떨어진 게 또 많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왔고 우리가 또 항공주 중에 또 잘 움직이는 종목이 진에어입니다. 작년에 또 굉장히 핫했고. 근데 우리가 리오프닝이 그러면은 되면은 오르고 안 되면 안 오르는 게 아닌 게 작년에 리오프닝이 아니었는데도 작년에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가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경우에 지금은 또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내년을 보면 일단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또 뭐 영화도 있고요. 또 많은데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가격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좀 급하게 다 이렇게 버리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이탈되고 나서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최소한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는 좀 보유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에어는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때까지 기다려보시라고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저점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포트에 좀 담아봐도 괜찮을 만한 섹터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번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좀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네.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항상 뭔가 좀 마음을 먹다 보면은 리오프닝이 지연이 되고 지금 또 막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해서 좀 심란하곤 한데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서 뭐 그동안 제일 많이 부각됐던 종목은 뭐 하나투어가 첫 번째 있을 거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도 지금 사실 저는 좀 놀란 게 차트를 하나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차트가 똑같아요. 좀 전에 진에어하고. 그러네요. 근데 똑같은 종목인지 헷갈릴 정도로. 근데 여기서 사실 펀드 매니저조차도 가장 주목하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꼽을 정도로 이 하나투에 대한 내년의 기대감을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은 거기 이후에서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이상한 게 뭐냐면 미국은 정말로 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런 여행 섹터라든지 이런 영화관 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지금 아직 오르지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섹터가 여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안 좋아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철강주가 퍼가 2예요. 2고 너무 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적자에 뭐 고퍼겠죠. 흑자가 되더라도. 그러면 고퍼에 사서 저퍼로 가게 되기에 내년이 분명히 턴어라운드 해는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당장 뭐 이렇게 막 급등하고 이럴지 모르겠으나 이 바닥권에서 조금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CJCGV가 정말로 황당할 정도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CJCGV 네, 한번 CJCGV가 살펴볼게요. 많이 떨어졌어. 이거는 대형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거의 한 15%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 계산해도.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아마 여기서 이제 쇼커버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공매도를 좀 많이 쳐서. 그러면 최소한 3만 원 이상까지는 빠르게 좀 회복이 돼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우리 당연히 연말 소비 시즌이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극장에서도 팝콘도 먹을 수 있거든요. 영화관에서도. 그럼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가는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의 양봉이 좀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뭐 이제 급등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CJCGV 보면은 일방적으로 계속 떨어지기만 한 적은 한 번도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 좀 양봉이 좀 나올 때 관심을 꼭 가져보시고 되돌림 반응은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봤고요. 자세하게 이제 10개의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볼게요. 네, 3, 4, 5위 그리고 7위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10개 종목들 고엔스탑까지 다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매일경제TV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 명과 매수가 혹은 이정복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엔터주들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이것부터 먼저 도와드릴게요.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엔터주에다 너무 많아요, 하이브부터 지금. 볼 수 있도록 하이브부터 보겠습니다. 하이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하이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엔터주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주목을 했던 게 이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되게 이 하이브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대장이거든요. 대장이 약간 좀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대장을 완벽하게 꺾이진 않았어요. 근데 하이브가 우리가 뭐 방탄소년단 요새 또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도 하고 영업이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 전에 많이 오르고 NFT하고도 같이 연동해서 오른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어떻게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올랐던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 라인 35만 원 라인이 이탈이 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탈된다면 엔터주는 당분간 좀 쉬어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되 바로 전고점으로 치고 가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런 패턴의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엔터주를 공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YG엔터 보겠습니다. 이 YG엔터도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이거 YG엔터인가요?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우리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YG엔터, JYP엔터 굉장히 제가 좋게 생각했었는데, 네. 여기도 이제 NFT 관련주로 이야기는 나오는데 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 우리가 주식에서 제일 무섭기는 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도 요 밑에 라인은 크게 이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밑에 라인이 크게 이탈하면은 그야말로 추세가 이 20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꺾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반등을 노려보되,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서 내가 고점에 샀다 하면 막 급하게
물량을 담기보다는 여기가 지금 거의 1, 2년 정도 굉장히 추세가 최고점 형성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요. 엔터주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많이 빠져있는 우리 대형주라든지 실적이 나오는 아직 추세를 못 탔던 종목들 쪽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 엔터주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터주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유튜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한 저희 고엔스탑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동안 재충전 하시고요. 이정복 대표님은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